안녕하세요. 정화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원효 분리 부분과 관련해서 월봉 방지 선생과 홍요 설총 선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 문화의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 유학의 종주로 추앙받는 홍요 설총 선생의 스승이었던 당나라 한림학사 출신의 월봉 방지 선생의 공적과 과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월봉 방지 선생에 대한 선행 연구는 물론 거의 없고 그에 대한 자료 또한 대단히 제한적이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실험적이고 선제적인 성격의 말씀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월봉 방지 선생의 관향과 변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나라 한림학사 월봉 방지 선생이 신라 조정의 요청으로 문무왕 9년 669년에 당나라 고종 총장 2년이죠. 황제의 황명으로 당나라에서 신라로 문화사절로 파견을 오게 되고 신라에 와 보게 되니까 삼강오륜 인해예제와 같은 이런 일련 도덕의 질서가 없고 이런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어떤 제도적인 교육기관이 없음에 착안을 하고 신라를 문화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작심을 하고 귀화를 합니다. 이런저런 과정 끝에 상조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5세까지 세거를 함으로써 상조방시의 시조가 됩니다. 그런데 후백제 견훤의 갑작스러운 상주를 기습함에 따라서 완전히 집안이 풍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말하자면 이 견훤의 고향이 바로 이 문경 가은이거든요. 지금도 의하면 견훤 산성이 있고 금화굴이라고 하는 견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성의 공간들이 있죠. 그러한 침략으로 선생의 후손 6세 방운공은 10살 어린 나이에 유리걸식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충남 온양 땅에 그렇게 이릅니다. 당신은 따스월 온자 물술자 온소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문사로서 무사로서의 능력을 길러서 유근필 장군의 추천으로 그는 견훤과의 싸움에서 거란과 여진과의 싸움에서 큰 공로를 세워서 따스월 온자 물술자 온소군이라는 정일품에 해당하는 자기를 그렇게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사패지로서 오늘날의 현충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있는 현충사가 있는 자리인 그 온양과 아산과 신창을 사패지로 그렇게 받아요. 거기에서 대대로 살면서 그의 후손들이 많은 그 임진환란을 걸치는 동안에 뛰어난 장군과 뛰어난 여러 가지 그 지략가들이 나무로 해서 이것을 말하자면 온양 방시로 그렇게 중시조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조방시에서 온양방시로 그 관향을 바꾸는 변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그림이 바로 월봉 방지 선생의 영정이고 이 책이 월봉 선생 실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요
이게 잘 작아서 보이질 않죠. 총장 2년 기사년에 신라로 왔다는 그런 기록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월봉 방지 선생과 홍여 설총 선생은 어떤 관계일까요? 한마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사제의 관계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자료가 나오는데요. 홍여 선생의 실기, 월봉 선생의 실기, 영정교서. 이 가운데 영정교서는 영조실록에 전하는 그런 정사라고 보면 됩니다. 18세기 말엽에. 이러한 세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월봉과 홍여 선생은 사제의 관계로서 홍여 설총 선생은 그의 스승이었던 월봉 선생의 학통을 이어서 한국 유학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말하자면 청출 언암의 큰 바위 얼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담론의 근거를 몇 가지로 들면 월봉 방지 선생이 문무왕 9년 669년 신라에 귀화한 그 시기는, 그 때는 말입니다, 홍여 설총 선생이 태종무효랑 5년 658년에 출생을 한 것으로 추산하면 이때 나이가 12살 정도였습니다. 문무왕의 안내로 방지 스승을 모시고 유교의 경전을 학습하여서 개연성에 대한 추론입니다. 운양방시 대동부에 보면 집헌자, 병풍병자, 함께구자, 막기림자, 헌병구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헌병구임, 집헌자, 병풍병자, 함께구자, 막기림자. 그러니까 이 헌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라든가 어른들이 거처하는 집을 말해요. 그러니까 방지 선생이 거처하는 집에서 함께 모시고 그의 수행을 했던 소임을 헌병구임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월봉 방지 선생이 신라의 귀화해서 신라의 한림학사였던 그런 중국의 사대부가 온 사례는 월봉 선생이 신라에 귀화한 70년 뒤인 효성왕 2년 738년에 당나라 형수가 노자라든가 도덕경과 같은 책을 신라 임금에게 바쳤다는 기록에서도 그런 것이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홍여 설총 선생의 자를 보면 귀발글 총자, 지혜지자, 총지라고 했어요. 여기 아까 총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귀발글 총자, 지혜지자, 슬기로울 지자인데요. 말하자면 신라의 방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표방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총이 집대성한 표준이도, 서랍을 말을 중심으로 하는 표준이도, 이른바 속독구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월봉 방지 스승에게서 배운 한자의 반절법 표기에 기반해서 신라말로서 구경을 풀이해가지고 국학에서 후학을 가르쳤다. 여기 나오는 이 반절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한자의 음을 표기하는 그런 한자의 자음 표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절의 반은
반대한다, 거꾸로다는 말도 있지만 반절을 반음 혹은 번역한다 할 때 귀칠 번자의 번음이라고도 합니다. 번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력동자의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력동자와 같은 성문에 큰 덕자를 따고 여기서 디귿자를 따고 불고룡자에서 옹을 따다가 합치면 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반절 상자, 반절 하자, 이 둘을 합치면 이 절은 합친다는 말이에요. 밀합, 아주 밀착하게 봉합을 한다. 그래서 다시 동자를, 그래서 반절 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반절은 훈민정음을 속소히 반절 27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중종 22년 1527년에 우리나라 중국 어학의 가장 태도라고 할 수 있는 최세진 선생의 훈몽자회에 그렇게 나오고, 영정조 때 대학자였던 이경 선생의 오주 연문 장전 산고에도 반절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봉 방지 선생의 국학 창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왕 2년에 682년에 신라에는 없었던 국학을 창설하고 쇠퇴한 기강을 바르게 잡고 신라말로서 국영을 풀이하고 그로서 이로써 후학들을 가르치고 신라말을 활용한 이찰을 문자로 만들었다. 어디에 누가? 영종교사, 아까 1781년 18세기 말엽에 홍문관 지제교가 왕명으로 찬술한, 지제교는 이제 그 벼슬 이름이죠. 찬술한 그런 글에 나오는데, 창절학 부태강, 이 방은 그래서 이게 이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학할 때 절은 없다, 뭐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는 없다로 이렇게 아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없던 국학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퇴락한 그런 기강을 삼강오륜과 같은 것을 다시 세워서 이렇게 붙들어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방 예의지국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월봉 방지 선생이 창립한, 왕명으로 창립한 국학은 뒤에 신라 경도강 6년 727년에 태학감, 해공왕 12년 776년에 다시 국학으로, 원성에 와서 독서 3품가로, 고려조 성종 11년 991년에는 국자감으로, 충렬왕 34년 1308년에는 성균관으로, 공민왕 5년 1356년에는 다시 국자감으로, 공민왕 11년 1362년에는 다시 성균관으로 해서 조선조 28대 순종임금 4년 1910년 일제가 강점하기 이전까지 성균관이 오늘날의 서울대학에 버금하는 그런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생원진사가 된 사람들은, 합격한 사람들이 성균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 그림이 좀 작은데 이게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국자감이고,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게 빨개요, 입구가. 또 이거 옆에 있는 그림은 신문왕 때 세웠다고 하는 국학에 있는 경주의 향교이고, 오늘날의 그 서울대학에 해당하는 명륜동에 있는 그런 성균관, 이거 성균관 대학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또 옆에 이것은 한국 사학의 최초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영주 순릉에 있는 백운동 서원의 그림입니다. 과거 시험에 관련해서
과거 시험의 과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신문왕 2년 682년의 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뒤에 당대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안 과제에 대한 소견을 묻는 그런 시무책 같은 것이 더 있었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여러 가지 국경 가운데 육례 회통 가운데 이 논어와 효경이 가장 허리에 해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효경이라는 거죠. 인륜 문화에서 가장 중심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요자 다스릴 지자 효치로서 그런 유학에 기반한 그런 유교 국가를 그렇게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닌가요? 한자의 소리를 읽게 하고자 만든 반절의 영향으로 설종의 속도구결은 다시 뒤에 각필구결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무술 오작비, 이게 6세기 지금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원효의 판비량론, 안타깝게도 일본의 오다니 대학에 있습니다. 또 감산사 아미타성, 이거는 국립박물관에 가 있고 이게 설종 선생의 그런 이두에 몇 안 되는 그런 자료가 여기에 실려져 나죠. 훈민정 아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두가 조선주가 멸망할 때까지 대명률 직회로 대변되는 그러한 공용문자로 쓰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의, 여러분들 오늘날 스마트폰, 휴대폰을 쓰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문자를 주고받아. 거기에 동그라미, 이, 천재인, 이게 바로 각필구결에 나오는 내용이고, 연구에 따르면 히로시마 대학에 평생을 바쳐서 이런 각필구결을 연구하고 석도구결을 연구했던 고바야시 요시노리라고 하는 소림 방규라고 하는 학자의 이러한 연구가, 그러면 말하자면 이런 각필구결이 일본의 가나문자 생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NHK 방송에 약 10분간, 15분간 나옴으로써 일본이 발칵 뒤집혔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월봉 선생이 국학을 만들고 이두를 만들고 그래서 동방예의지구를 만들어서 설종 선생과 함께 한국 유학의 종주가 되었던 이러한 공적을 어떻게 우리는 살려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과제가 있겠습니까? 조상이 없는 자손이 어디 있고 뿌리가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샘이 없는 냇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문왕 2년 682년 때부터 고종황제 32년 1895년 교육조서가 발표될 때까지 1200년 동안 내려왔던 이런 전통교육이 오늘날 뒷방늙은이가 됐어. 충효교실이나 하고 원하는 사람이 경전 공부나, 그게 아니고 이런 뿌리 깊은 전통교육을 오늘날 8차 개정교육과정에다 접목을 해서 홍익인가를 표방하는 우리의 교육법이 정말 명실상부한 그러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당당한 정당한 우리의 교육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